인구 1,000만이 모여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서울, 대단히 복잡한 도시이죠. 세계적으로도 큰 도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쁘고 또 복잡하고 높은 빌딩 숲과 화려한 네온 사인, 바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조금만 돌아보면 그보다 훨씬 더 따뜻한 서울, 또 골목골목 켜켜이 쌓여있는 서울의 나이테들, 역사, 문화, 시간, 이런 걸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서울의 매력이기도 한데요. 서울도서관에서 미학적 관점에서 서울을 돌아보는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도시의 미학을 입히다라는 책을 쓰신 고명석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서울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서울의 미학을 입히자, 이런 탐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군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여기 이 리플렛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서울의 거리와 골목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네. 예, 이들 살아있는 책을 도시 미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산책해보자, 그러한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의 거리와 골목이 살아있는 책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개인적으로야 혼자 가거나 친구들, 가족들끼리 북촌도 가고 최근에 서촌도 가고 골목길도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걸 서울 도서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셨습니까? 예, 제가 작년에 네. 이 도시의 미학을 입히다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예. 독자들의 반응도 좋았는데요. 네. 서울도서관과 이야기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같이 한번 산책 탐방 프로그램을 해보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저한테도 책을 하나 주셨는데, 도시의 미학을 입히다. 예. 미학, 그러면 사실 조금 일반인들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차차 나누시겠지만, 이게 도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녹아 있는 사실 생활 방식 속에 들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책으로만 보기엔 좀 아깝다. 이걸 실제로 좀 가보자, 이렇게 하신 거에서 서울 도서관이랑 같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올해 2월부터 네. 11월까지 10회에 걸쳐서 제일 마지막 주 일요일 오후에 네. 2시부터 5시까지 이 산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서울도서관에 모이셔서 제가 미리 강연을 하고, 네. 강연은 이 도시 미학의 취지와 이 산책 탐방하는 곳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장소에 가서 같이 설명 곁들여서 걸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돼서 한 5시쯤 끝나시는군요. 예, 네. 그리고 끝나고 골목 카페에 모여서 차도 마시면서 소감도 나눠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겠는데요. 예. 매주 넷째 주 일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거 이제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참여하시는 방법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10회에 걸쳐서 이런 강연도 하시고 시민들과 함께 골목길을 찾아다니면서 개설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책 속에서 보면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그런 걸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복잡하고 지금 사실 아파트 짓는 것도 지쳐서 최근에는 출구 전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봐야 됩니까? 기존에 우리가 도시를 바라볼 때 건축 혹은 도시공학의 관점에서 많이 봤죠. 네. 그리고 또 정치와 행정의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경제와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봤는데요. 저는 이런 세 가지 방식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사람은 감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미학의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비로소 필요 충분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 획일적인 어떤 개발 방식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삶을 찾아주는 이런 건데, 그럼 도시 재생이라는 개념은 그럼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도시의 미학을 입히다라는 것과 일견 상충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 재생이라는 것도 개발 논리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년에 중앙정부가 4개년 계획으로 도시 재생 재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7천억 정도인데요. 그 중에 절반은 중앙정부가 내고 4분의 1은 광역, 그리고 또 4분의 1은 기초에서. 그러면은 4개년 동안 2조 8천 정도가 투자되죠. 그런데 저는 좀 우려하는 게 이게 잘못하면은 또 하나의 개발로 빠질 수 있다. 그런 우려를 제가 이 책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가치를 둘 것인가, 그런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낙후된 것들을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만이 사실은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분명히 이제 개발은 아니더라도 재원이 투입돼서 새로운 탄생이 필요한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초점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도시민의 삶의 질,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그러한 생각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보통 이제 개발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내모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미적 감각이나 이런 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군요. 공부가 이제 좀 됐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 도시의 미학을 입히다, 서울도서관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총 10회라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매월 한 번씩 2월부터 11월까지 기획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첫 번째가 북촌 한옥마을 가시네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도 북촌 한옥마을을 서울의 대표적인 곳으로 꼽죠. 그래서 우리도 북촌 한옥마을을 선택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북촌 한옥마을 가시니까 이 프로그램들을 탐방을 어디를 가시는지 살짝 좀 엿보면 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북촌 한옥마을 가면 어떤 곳으로 가시나요? 맨 처음에 우리가 마을버스 가는 것도 좋습니다. 마을버스 타고 그러면은 경복궁 옆에 학고제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리셔서 정독 도서관 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가회동 31번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백인제 가옥이라고 아주 대표적인 한옥 가옥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고, 그 다음에 북촌로 11길을 올라가다 보면 꼭두랑 한옥집도 있습니다. 거기로 쭉 가면은 이 평일날 뿐만 아니라 공휴일에는 많은 분들이 그 골목을 걷는 것을 즐깁니다. 그 길로 가다 보면 북촌 8경 중에 하나인 북촌 전망대, 그리고 북촌 오괄길로 해서 걸어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날 북촌을 전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절반 정도만. 나머지는 가족과 함께 다른 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북촌을 돌아볼 수 있는 길도 많이 있겠죠. 루트가 그렇습니다. 많이 있을 거고요. 또 저도 몇 번 다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는 것도 있고 안 가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설명해 주시는 분이랑 가는 것과 그냥 가면서 소위 먹방 투어로 다니는 거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들으면요. 근데 그 윤보선 대통령 가옥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가다 보니까 뭐 보통 문이 잠겨 있어서 잠겨 있습니다. 이렇게 뭐 안으로만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가시면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걸 개방하는 방식을 좀 한번 요청할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전에 답사 가보면서 왜 이렇게 닫아놨을까 하고 대문만 한번
그러게요. 바라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인 거나 이런 걸 설명을 다 해주시니까. 거기 이제 같이 가시는 분들이랑 관광버스 타고 가지 않고 혹은 걸어서 마을버스 타고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버스 탁 갖고 딱 내려가지고 자, 여기가 어디입니다. 이건 참 의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골목길을 가면서 맞아요.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합니까? 네. 옹기종기 가게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자기 자신이 저 한옥집을 보면은 한옥집이 거꾸로 저를 보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 감흥이랄까? 예. 그런 과정에서 치유의 기분도 듭니다. 재밌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다 보면 또 얘기해야 될 건 못 하니까요.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북촌을 이제 첫 탐방 장소로 선택을 하셨고, 그 이유는 뭐 충분히 우리가 이제 굳이 말씀을 안 들어도 알겠고요. 근데 이제 북촌 안옥마을 같은 경우는 가서 여러 우리의 어떤 한옥, 전통 한옥과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실은 외지인들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면서 보존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문제점, 뭐고 이제 좀 개선돼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도 2000년 초반에 그 북촌 가꾸기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죠. 한옥이 소실되는 것을 막고, 그러나 좀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살고 있는 분이라기보다도 그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별채로 이 한옥을 구입하시는 분도 있어서 밤에 그 한옥 골목을 가다 보면 불 꺼진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조금 보완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했는데 거기도 뭐 오히려 사시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살지 않으면서 이제 집을 소유하고 소유주는 혜택을 뭐 받고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골목길 가다 보면은 젠트리피케이션 하는 생생한 그 삶의 현장도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의 미학을 입히다 서울 도서관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북촌 한옥마을이고요. 그 다음 코스들도 총 10회인데요. 뭐 일일이 다는 얘기는 못할 거고요. 좀 특징들 가시는 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제가 이 리플렛에서도 좀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화면으로 저희도 준비가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우리 저 덕수궁 돌담길과 서울시립미술관. 그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그걸 다시 재정비해서 산책하기 좋게 만들겠다 그런 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는 그 경복궁 왼쪽에 있는 서촌의 통인시장 그렇게 방문할 계획이고요. 5월 달에는 물레동 예술촌입니다. 물레동 철공소 단지와 그다음에 그 골목에 젊은 예술가들이 이제 공방들을 해서 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면이 아주 조화롭게 되어 있는 부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다음에 6월 달에는 그 마포구에 있는 염리동 소금길, 서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있는 그렇게 탐방을 할 예정입니다. 삼선동 장수마을 8월 달에 가시건 여긴 그 서울성곽 옆에 있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장수마을 가는 길이 간단치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좀 연구해서 동대문에서 낙산 성곽길로 올라가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굉장히 아름답고 8월 달이라서 이 풍광도 좋고 무엇보다도 장수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 한번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10회 운영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대표적인 곳으로 10곳. 물론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하면 여기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골목길, 우리의 문화가 이제 쌓여 있는 이런 그 서울의 미학을 입히다라는 그런 주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10곳을 꼽으셨습니다. 아마 10곳이 아니라 교수님 뭐
축복을 하면 백꽃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울이 맞죠? 정말 이야기의 네. 도시입니다. 보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촌도 요즘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북촌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다가 최근에 서촌 쪽에도 많이 가시잖아요. 네. 서촌은 좀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서촌도 굉장히 변화가 빠릅니다. 네.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도 사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가다 보면은 장사가 되고 그러면 임대료가 또 오르고 예. 그러면은 좀 나가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탐방할 때 제가 미리 그 전주 한번 더 가봅니다. 있었던 가게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예. 서촌 쪽에도 보면 이제 거기는 전통시장도 있지만 우리 이제 또 근대사의 유명한 장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동주 선생 그 하숙집도 있고 예. 그 위로 올라가 그 계곡이 어딥니까? 거기 아주 예. 굉장히 좋던데요. 예. 네. 예. 그리고 또 이상의 집도 있고요. 예. 이상의 집도 있고. 네. 그래서 서촌도 골목골목 걸어가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는 거에 뭐 물레동 예술촌도 젊은 예술가들이 이제 있는 것들이고 그런데 홍대 앞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적으로 뭐 그곳이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최근에 이렇게 홍대 문화 이런 걸로 막 발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뭐 계시던 분들이 옆으로 이제 많이 밀려나서 홍대 상권이 불가피하게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홍대 앞길은 그래서 홍대 앞길의 미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 홍대 앞 혹은 이제 또 뭐 방배동 카페길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좀 기억이 될까요? 홍대에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원래 당일리 발전소 철도가 있는 기찻길이 있잖아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서교동 365길 그 홍대 앞길에 좀 좁다란 그 길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홍대 앞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임대료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애초에 거기에서 자리 잡았던 청년 문화예술가들이 그 임대료를 감당 못해서 상수동, 당연히 쪽으로 가기도 하고, 물레동 가기도 하고, 거기서 또 성수동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홍대 앞길 갈 때 한번 눈여겨볼 게, 상가, 비어있는 상가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값이 올라가다 이제 그걸 감당을 못해서 이제 비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이제 문화 백화 현상. 백화 현상.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산호초가 이제 백화로 죽어가듯이 그런 현상으로 그런 생로병사의 길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서울의 그 골목길 얘기하다 보면 사실 끝이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 서울의 미학을 입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참여 의사가 있는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는 서울도서관 그리고 이야기경영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가시는 북촌 언제 간다 그러셨죠? 2월? 내일 모레 일요일입니다. 오늘이 26일이죠? 그러니까 매 2월부터 해서 매월 마지막 주 넷째 주 일요일 오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시부터라 1시 50분에 모이시고 교수님 강의를 좀 듣고 이동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다니고 그리고 뭐 사진도 많이 찍고 끝나고 카페에 모여서 그 골목 카페 소감도 나눠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번 회차에 그 모집 인원이 가실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실상 한 40여 분만 모시려고 하는데요. 이 원하시는 시민들께서 너무 많아서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겠네요. 많이 오시면 이제 뭐 횟수를 늘리셔야죠. 뭐 불가피하게 그죠? 그 이제 서울도서관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40여 분 가려고 왔는데 100여 분, 200분 오면 사실 그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이 친밀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1차 모집하는데 첫날 한나절 만에 뭐 100여 명이
바로 넘어가지고. 아, 지금 그럼 예, 1차는 끝났어요? 예, 3월까지 끝났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잠시 모집을 중단하고 네. 좀 대책을 세워서 4월 달 어떻게 모실까 지금 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내일 모레 출발합니다. 북촌은 그러고 네. 이제 오셨는데 다 마감됐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횟수를 앞으로 불가피하게 좀 확대를 하셔야겠네요. 예. 어쨌든 쭉 그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미리 참여하시면 좋겠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 프로그램 말고도 좀 이런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 걷는 거, 산보하는 네. 거, 산책하는 것만큼 참 정말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예. 건강해지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해외 여행 뭐 기를 쓰고 최근에 막 그 저가 항공사들 그 티켓 살라고 사실 난리가 났거든요. 예. 해외에도 가봐야겠지만 국내에서 우리가 특별히 서울에서 안 가본 데 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10년 동안 택시기사 하신 분들도 처음 가본 동네가 맞아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서울의 미학을 입히다 프로그램들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걸 하시는 것도 우리가 서울에서 개발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가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의 또 개발 과정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할 텐데 뭐 정책적으로나 또 시민들에게나 어떤 걸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까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서울에 사는 거, 우리 세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앞에 이 서울을 이렇게 예쁘게 가꿔주셨던 윗세대도 계시고, 우리가 또 미래 세대에게 또 이 잘 가꿔서 넘겨줘야 됩니다. 세대 간에 나눠 쓰는 서울이다. 그런 철학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철학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서울, 이 팜플렛에 보면 서울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요. 예. 서울 시민들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이 자리를 잘 매김하고 기회들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예, 서울도서관과 이야기경영연구소가 함께 펼치고 있는 서울의 미학을 입히자 프로그램 오늘 관련된 얘기했습니다.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고명석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